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영어를 얘네들이 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들 중에서 congratul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자, 축하하는 건 뭐예요? 한국말에서 축하하는 거. 자, 캐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하합니다. 자,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license하고 certificate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certificate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요. license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게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축하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어떤 게 축하할 수 있어요? 자녀를 보셨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렇죠? 결혼하십니까?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시험 합격하셨으니까 축하합니다. 졸업하셨으니까 축하합니다. 생일, 환갑.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25년 결혼 생활 하셨으니까 금혼식, 은혼식 축하드립니다. 자, 100일 축하합니다. 자,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피 birthday죠.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해피를 쓸까요? 해피는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행복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항상 우리는 translation을 그렇게 했죠. 행복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국 분들이 제 생일인데 congratula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거 congratulation이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 캐나다에서 축하합니다의 그 congratulation은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요. 자, 그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거를 축하를 해 주는 거를 congratulation을 합니다. 졸업을 했죠. 출산을 했죠. 결혼을 했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25년 동안 그 힘든 남편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살았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축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congratulation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100일. 자, 요런 거 헷갈리죠? 자, 우리 아들이 100일이 됐어요. 근데 누가 와서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on 100 days birthday.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congratulation은 이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 나머지는 다 happy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happy라는 거는 자, 생일, 그 다음에 100일이 온다든가, 자, 이랬을 거는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시간만 가면 와요. 그렇죠? 시간만 가면 내 생일은 매년 오는 거고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번 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거기다가 happy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ppy birthday, happy 100 days 하실 수 있고 100일.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지. congratulation은 틀린 거죠. 그죠? 누가 내 생일날 congratulation 하면 사람들이 뭐를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축하합니다를 그대로 congratulation으로 그대로 쓰시게 되면 이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들 라이센스. 라이센스는 한국에서는 면허라는 걸 합니다. 자, 면허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 항상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 시험 있어. 운전시험 봐야 되죠. 의사 면허 시험 봐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간호사 시험을 봐야 되죠. 무언가 항상 시험이 있어요. 시험. 자, certificate은 뭐예요? 이 사람이 요 기간 동안 공부를 했음 하고 우리는 그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였죠. 증명을 하는 게 certificate이에요.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certificate을 주는 거죠. 그죠? 그건 시험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간 채웠으니까 certificate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뭐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certificate 주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라이센스는 자, 내가 공부를 해서 항상 공부를 해서 그걸 패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받는
받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드릴게요. 피싱 라이센스는 뭔가요? 헌팅 라이센스는 뭔가요? 건 라이센스는 뭔가요? 자, 여기서도 라이센스라고 씁니다. marriage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rriage certificate이 있습니다. 두 차이가 있어요. 자, 면허증 거기서 피싱 라이센스 뭘까요? 그러면 내가 이거 던지는 거, 뭐 지렁이 끼는 거, 뭐 이런 거 시험 보나요? 시험 안 봅니다, 여러분. 자, 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총 쏘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국가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건 라이센스 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헌팅 라이센스는 내가 저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멧돼지를 쏘아가지고 내가 증명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라이센스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요거는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의 그 개념은 뭐냐면요. 캐나다는 그렇습니다. 피싱 라이센스를 해서 이거는 돈만 주면 돼요. 다 돈이야, 돈. 건 라이센스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그거를 주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줌으로 해서 국가에서 소득을 얻죠. 그렇죠? 건 라이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얘가 국가에다가 레지스터를 했죠. 내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총기가 사고가 나면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센스가 꼭 필요한 거죠. 캐나다에서 피싱 라이센스 없이 고기를 잡는 거는 추천을 안 드려요. 저희 남편은 그래요. 진짜 이거 피싱 라이센스 없이 잘못해서 걸리면 넌 진짜 쪽박 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뺏긴대요, 다. 뭘 뺏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남편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선 그런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한국 같으면 그렇죠. 제가 어디 가든 강에 가가지고 제 마음대로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건 10마리 잡건 국가가 관리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유명세를 타가지고 그 강에 막 씨가 말랐어. 막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죠. 한국에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그 정부에서 그걸 관리를 해요. 돈을 받아서 그 강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없으면 걔네가 리스타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채워 넣어주고 그런 일들도 해요. 그래서 물고기의 그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파퓰레이션을 얘네가 컨트롤을 하고 이런 정부가 그런 쪽에서 돈을 씁니다. 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 캐나다 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marriage license하고 certificate하고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은 그렇죠. 결혼을 하면 부부가 구청에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혼인 그거를 쓰죠. 자,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한국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와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이미 결혼을 한 거야. 헬라고 보니까 어느 놈이 가가지고 내 맘대로 이렇게 내 이름 쓰고서는 나는 결혼이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유부녀가 되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런 일은 캐나다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시청을 가요. 시청을 가서 marriage license를 씁니다. 라이센스 써서 뭐 신부는 누구, 신랑은 누구,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종이가 있잖아요. 그 종이를 가지고 결혼식 날 목사님이 주례를 쓰지요. 대부분들이 그 주례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성직자예요. 한국은 뭐 대학 교수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캐나다는 항상 성직자이신 분이 하십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성직자가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게 되면 그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사인을 하고요. 그리고 증인이 사인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종이를 그 사인을 한 종이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분이 또 가지고 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가지고 정부에다 보내주십니다. 보내주면 그때서야 저희가 부부로 국가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증인들도 있고요. 목사님이 얘네들은 내가 누군지 다 확인을 했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부야 하고선 딱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게 marriage certificate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남편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성을. 자, 이랬을 때 marriage certificate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marriage license는 어떻게 보면은 temporary로 있는 거죠.
잠깐 결혼식 하기 전에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라이센스를 그냥 면허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라이센스는 허가증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건 안 받건 그죠? 국가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의사 국가에서 허가해 주죠. 그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지만 피싱 라이센스는 국가에다가 돈을 내면 국가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무조건 라이센스를 면허. 그러면 marriage license 하면 되게 이게 이상해. 그죠? marriage license. 결혼 면허증. 이렇게 되면 되게 이상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면허증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